네, 반갑습니다. 1월 12일 일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주 좀 알아볼게요. 조선주는 예전에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긴 있는데 증권사에서 조금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지금 조선주의 주가 상황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죠. 네, 주가 상황을 알고 있다면 지금 저가 매수다라고 하긴 좀 그럴 것 같아요. 굳이 제목을 붙인다라면은 저가 매수가 아니라 추격 매수의 기회, 아니면 추가 매수의 기회, 지금이라도 매수, 뭐 이런 걸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미 신고가 나오고 빵빵 치고 넘어가는 종목들인데 저가 매수라는 말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자, 근데 그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이런 말도 있네요. 조선주들은 보통 1월에 약세가 좀 두드러졌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됐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는 것이 이게 저가 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주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조선해양 먼저 알아볼까요? 전부 다 HD가 붙어가지고 HD 붙어있는 기업들이 아주 난립니다. 자, 24만원 신고가죠. 네, 지금 신고가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은 24년도 초반에 우리가 매수 포인트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간 형태. 이 조선주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이게 작년 초반 정도, 1년 전만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괜찮았고요. 23년도에 매수했었던가요? 네. 아무튼, 요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평선이 수렴 구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격이 크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고, 이제 조선의 어떤 전성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근데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강하게 올라가서, 예전에 제가 21만원인가에 이 한국조선해양 매도 의견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좀 내려가고 그러는데, 원하는 가격까지 안 와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에서 매도를 쳤다가 매수를 못 해버리는 상황이 좀 벌어지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충분히 가격을 깎아줘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유지가 되다가 그냥 바로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종목이 매우 강하게 되면 보통 수급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이는 반면에 추세적인 부분도 이렇게 이격을 벌리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돼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조선주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성수기, 뭐 비수기 뭐 이런 거 나눠지지만 지금은 비수기예요. 비수기이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그 업종이 뭐 중요한 어떤 전성기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 많았어요. 근데 특수 선박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또 해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조선주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보유 관점 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조선주도 지금 예전에도 한번 진단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매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추세가 꺾였다거나 아니면은 뭐 업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분위기가 나빠진다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협력,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더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군함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또 나타나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적도 좋고 앞으로 이제 경기 호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나게 되면은 전성기에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상황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그냥 무시되고 있죠. 만약에 이 종목이 20만원까지 들어온다고 한다면 매수 의견이 그때부터 또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졌다라는 이유로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추세가 꺾인다거나 업황이 이상해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 업종군으로 이 조선주들을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하시는 게 지금은 좋은 전략이고요. 단기 조정도 다 무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 보시고, 매수 의견은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오죠. 21선대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베스트는 21만원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들어오겠느냐죠. 네, 거기까지 들어오려면은 한 10몇 프로 빠져야 되는데 조선주가 10몇 프로 정도 빠질 만큼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봐서는 가격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은 지금 나오기가 어려워요. 네, 계속 따라가면서 매매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매수 의견 나오기 어렵고, 난 꼭 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사놓고 상황 보면서 계속 분할 접근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그대로 보셔야 되겠죠. 네,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는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방산 같이 엮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과 방산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가장 수혜로 떠올랐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요 아래쪽, 이건 24년도 초반이 맞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 매수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팔았었는데 팔아가지고 다시 샀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15만원대에 노리고 있다가 가격이 안 와가지고 매수를 못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네요. 그러면 이제 놓친 거지.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만 일정한 간격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 방에 들어오긴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9만원, 28만원, 27만원 이렇게 지지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조정을 뭐 아주 큰 악재를 통해서 한번 세게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라면 매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계속 가는 모습이니까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30만원 넘어간 시점이고 신고가가 나온 패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라인대를 보시면은 이렇게 15만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작년 초반이 매수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조정 나왔을 때 한 번 더 살기에 좋았을 텐데 요때 놓쳐갖고 너무 아쉽습니다만 일단 상승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따지면은 과매수에 들어간 건 맞거든요. 과매수에 들어가서 한참 헤매고 있는데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조정 없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매수하기는 좀 껄끄럽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 나오려면은 23만원 23만원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의 30%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조선주가 30% 빠질 만한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도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이격을 좁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얘네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나오는 경기 호전, 이 상황에 대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선주들은 지금 현재로서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현대미포도 볼게요. 현대미포도 지금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도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작년 10월경부터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10만원부터 13만원대니까 벌써 한 40% 올랐죠. 무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도 이격을 살짝 벌리면서 가고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게 들어올 때 푹푹 들어오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한 12만 5천원 정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매수 포인트를 좀 볼만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뭐 방산이나 이런 쪽보다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하게 조선 쪽으로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원래는 호재성 재료는 많이 있는 게 좋잖아요. 네,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요거는 조금 그런 쪽에서는 좀 약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저항 때 다 넘어서서 이제 조선 업황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대 넘어서서 쭉쭉 넘어가고 신고가 발생하는 이런 형태들은요, 일단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 돌파 시점에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 또는 주가의 조정이 좀 진행됐다 라고 한다면 매수 포인트를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으로서는 12만 5천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죠. 네, 매수가 조선주들 대체적으로 보니까 따라잡기가 좀 어렵네요.
앞에 붙어있는 애들 특히 더 매수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니까 이쪽 부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삼성중공업 볼게요. 삼성중공업은 요거는 네, 대응하기 괜찮을 것 같죠. 근데 추세가 이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우상향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이평선간의 이격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상향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서도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깎아주면 돼요. 11,000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 공략 포인트 잡으실 분들은 요거는 한 10% 정도 변동성인데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푹푹 들어오는 모습이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조만간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게 이게 상승 추세에 대한 연결고리를 쭉 살펴본다면 지금 상단 부분에 거의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조선주들도 약간 올라가서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 조정 받으면은 아마 11만원, 11,000원대까지 한번 진입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을 본다면 11,500원, 11,000원 요 사이 구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잘 기억하셨다가 조정 들어오면 매수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안 들어오면 별 수 없습니다. 안 들어오고 그냥 가버린다. 그럼 어쩔 수 없고 매수는 일단 11,500원 아래쪽 공략 포인트 잡아주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업종군들이 시총 상위로 많이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도 같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은 중간에 팔거나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더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이런 좀 땡겨 잡아가지고 상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해운주보다도 그냥 조선주예요. 왜냐면 해운주하고 조선주가 같이 붙은 상황은 시장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해운주 올라가고 조선주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특수선박에 대한 부분이거나 이런 내용들이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네, 해운주랑 조금 동떨어진 상태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선주 단독의 어떤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수기를 맞이하게 되면 아주 장난 아닌 그런 실적의 호조세가 또 터지게 되는 거죠. 조선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이미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태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들 보시고 잘 유지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화오션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들고서 가고 있는 종목이고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자, 요것도 지금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여기 횡보하는 구간대, 즉 3만원대 근처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실제로 매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유하면서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정도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상승률이 좀 미비했죠. 그래서 안 팔고, 내려갈 때 한 번 더 사기.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이제 추세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고가 나온 상태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도 이제 군함. 이라든지 이제 잠수함 뭐 이런 방산 쪽 연결고리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순수하게 조선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요거는 많이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안 올랐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종목들보다 더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상승의 어떤 기대치가 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가파른 상승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지금 지지라인 때는 4만원 정도 라인대 잡히고 있어서 변동폭은 한 10% 정도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온다면 5일선 근처가 될 테니까 이 장대 양봉에 대한 그 포지션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정도, 요 가격대가 얼마쯤 될까요? 한 42,500원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라인대 지지선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조정 들어오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조선업황에 대한 부분들, 특히 뭐 배를 만든다거나 또는 방산과 연결됐다거나 이런 쪽은요, 그냥 그대로 고고 하는 게 좋습니다. 조정 일단 무시하세요. 조정이 깊지도 않을 뿐더러 조정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그대로 계속 보시고요. 매수 의견은 가격대가 조금 다운이 돼서 이평선 간의 이격도 이 5일선의 기준이 아니고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1선 기준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1선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61선까지 또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태가 좀 되긴 됐습니다만
계속 올라가거나 횡보해주거나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죠? 네,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간 모습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선주와는 좀 다르게요. 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약간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깊이가 깊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홀딩입니다. 저도 아직은 안 팔고 있고요. 팔 생각이 아직은 없고요. 조정의 깊이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엔진도 한번 볼게요. 하나엔진은 HSD 엔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특강 때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23년도 특강이었던가요? 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엔진이니까 그냥 아시겠죠? 네, 선박 엔진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뭐 강세 흐름이 그냥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고요. 단계 너무 올랐다는 부분들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만, 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상승에 대한 기조의 어떤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RSI 지표가 지금 과매수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어서 조만간 조정은 예상됩니다. 조만간 조정은 예상되는데 갭상승한 부분 2만원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아마 2만 1,000원 정도 라인대 지지선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생각하게 되면 조정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또 매수가 바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편이고 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홀딩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 포인트도 공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61선 근처 때 매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18,000원 근처 그 정도가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정이 과연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을런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셔야 되죠. 한 20% 까야 되는데 조선주를 깔만한 이유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시총을 더 많이 키우거나 그러려면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횡보, 즉 21,000원대 이상에서 횡보하면서 가격대 만들고 좀 RSI 지표도 좀 죽여놓고 이평선 이격도 좀 죽여놓고 좀 약간의 횡보 조정에 대한 포인트는 있을 수 있어도 가격 조정을 세게 파고 들어가는 모습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도 그냥 홀딩, 네,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매수 의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조선 기자재 종목들 뭐 작년에 그 월종이었던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뭐 한국 카본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올라가는 모습이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그다음에 조선주 이런 쪽으로 계속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주가 지금 네,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시총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선주 쪽에 매수가 더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관심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 뭐 매도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조선주 쪽에 알아봤는데 저가 매수가 이렇게 보면 또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저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조선주에 대한 관점들은 나쁘게 볼 것 아니고요.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 열어놓고 계속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가 매수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주 이야기까지 해드리고요. 오늘은 종목진단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